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차기 민주당 측의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이제 낸시 펠로시가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 민주당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연방 하원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낸시 펠로시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은 이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8년 만에 또다시 펠로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예상됐던 결과지만은 어쨌든 낸시 펠로시 이제 압도적인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결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민주당 그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하원 의장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중간 선거 당선자 235명이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233명, 유력이 2명. 근데 뭐 오늘 아침에 화면에 특파원은 23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명이 더 확정이 된 거. 오늘 확정이 됐어요. 됐죠.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확정이 됐죠. 19지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23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표 결과 무기명으로 했는데 203명이 찬성했고 32명이 반대해서 뭐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의 차기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펠로시 원내대표와 다른 누군가가 대결한 게 아니라 펠로시 원내대표 한 사람만이 나왔기 나왔죠. 때문에 그 사실상은 뭐 신임 투표 방식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건 그 민주당의 연방하원 의장 후보로 확정됐는데 내년 1월 3일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약 한 달 조금 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달 후에 이제 연방 하원 전체 투표로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 의원들까지 참가하는 전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차기 하원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됩니다. 네. 네. 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표로 네. 후보로 선출이 됐다면 내년도에 이제 연방 하원 의장 차기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잖아요. 뭐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상황인데요. 그 하원 의장은 이제 연방 하원 전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총 연방하원 의원 그 숫자 정원이 435명입니다. 네. 그 중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21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확보한 하원 의석이 233석이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235석이죠. 235석이니까 민주당 그 의원들만 단합을 한다면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지금 203대 3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압도적인 건 맞는데 이 묘한 것은 218명에는 못 미쳤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반란표가 이제 17표 이상이면 펠로시 그 원내대표의 차기 하원 의장 당선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어제 나온 수는 17표를 훨씬 넘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32표가 지금 반대표가 나왔단 말이죠. 아이고. 네, 그런 점에서 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이냐. 단순히 뭐 민주당 그 의원들끼리만 한 그런 그 당선자 총회에서 한 투표여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좀 드러낸 것이었는지 그 실제로 그래서 전체 본회의에 가서는 좀 또 의향을 바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 나타난 그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을 그렇게 또 간단하게만 안일하게만 생각하다가는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가능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8년 만에 다시 당이 됐는데 네, 그렇죠. 뭐 아무리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첫 번째 그렇죠. 이 투표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반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사실 네. 그런 점 때문에 네.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 사실 그 펠로시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난 19일에 민주당 하원 의원 당선자 16명이 집단 행동에 나서서 일단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그 펠로시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네.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는데 근데 펠로시 하원의장 체제로 내년에 또 간다는 것은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펠로시 하원의장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난 19일이었고요. 오늘이 29일 열흘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반란이 더 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흐지부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쯤에 가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결국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낸시 펠로시에 대항할 만한 확실한 그 민주당의 차기 연방하원 의장의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이 성공하려면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대안이 지금 없어서 단순히 펠로시에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이 반대표로 모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아니 반대도 좋은데 그러면 펠로시가 아니면 누구를 할 거냐? 네, 공화당에 넘겨줄 거냐? 민주당에서 누구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펠로시 그 원내대표의 대항마가 마샤 퍼지 하원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 그 흑인이죠. 흑인으로서 민주당 내 흑인 의원들을 그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는데 이 마샤 퍼지가 결국 하원의장 불출마를 이제 선언해 버리면서 결국 그 반대의 목소리에 좀 힘이 꺾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요. 브라이언 히긴스 의원이 온건파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도 반대 서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펠로시 원내대표를 최근에 몇 번 만나더니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펠로시 지지로 돌아섰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그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지금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잘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장외에서 적극적으로 펠로시 원내대표 지지 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펠로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방의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펠로시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이 돼서 이끈다면 뭐 민주당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장외에서 펠로시 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민주당 연방하원 그 의원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눈길을 받는 의원 중에 한 명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입니다. 네.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젊은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그 여성 의원인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펠로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자들 중에 펠로시 그 원내대표가 가장 진보적인 인사라면 그 사람이 뭐 오래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펠로시를 지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펠로시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보는 관점은 뭐 세대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하다. 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펠로시가 진보적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인물도 펠로시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아직까지 글쎄 어제 이제 표결에서 30명이 넘는 32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이 지금 그 펠로시 지지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32명이 내년 1월에 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참 불투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펠로시 하원의장 탄생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또 예상도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 놓고 보면은 네. 그 차기 네. 연방 하원 의장 그 투표를 앞두고서 네. 민주당이 굉장히 딱 뭉쳤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과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면 2020년도 대선에서 민주당한테 결국에 유리한 고지가 될 것인지 여기에서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네. 사실은 문제예요. 가장 큰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한 딜레마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장외에서 열심히 펠로시 지지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딜레마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뭐 연방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뭐 낸시 펠로시, 바락 오바마, 조 바이든 뭐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10년 이상을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인물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인물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낸시 펠로시가 내년 1월에 연방하원 의장에 오르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 변화를 강조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8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낸시 펠로시가 8년 전에 연방하원 의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느낌. 더군다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장외에서 지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민주당이 가는 게 아니라 8년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다. 이런 이제 느낌이 주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낸시 펠로시가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진보적인 건 맞지만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낸시 펠로시는 바로 이 캘리포니아 리무진 진보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가 진보의 상징적인 주지만 캘리포니아는 그 진보 부자주고 그렇죠 부자주고 캘리포니아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낸시 펠로시를 그 리무진 진보라고 지금 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낸시 펠로시가 진보적이긴 하지만 좀 소위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가진 자들을 대변한다. 이런 좀 비난이 있고 실제로 낸시 펠로시 부부의 재산 합치면 2억 달러가 넘는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재산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위 럭셔리 랩트 그러니까 네. 럭셔리한 그 좌파. 좌파들이다. 그런 한국에서도 뭐 강남 좌파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의 좀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에 대한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진 않아요. 갤럽의 최근 조사를 보면 낸시 펠로시에 대한 호감도가 29%.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40% 밑으로 내려갔다 해서 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지지도가 낮은 인물이 이 낸시 펠로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의 대표 인물이 되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선택이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맞아요. 뭐 동성결혼 지지, 낙태 허용 이런 거 외치면서 이제 도시화 그리고 이 도시의 어떤 진보 엘리트들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뭐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도시에만 있고 부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도 있고 노동자 계급, 서민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민 진보, 그러니까 서민 진보 쪽에서는 좀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낸시 펠로시를 굉장히 지지하는 것 같아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를 힘들게 하면 공화당이 나서서 낸시 펠로시를 하원의장 당선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웰컴이라는 얘기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 된다. 아 나는 거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를 내세우면서 변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민주당의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는 이 워싱턴 정치권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 얼굴이 필요한데 낸시 펠로시 이제 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이제 2년 동안 잘 마무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하나 찾아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 가능하겠어요? 뭐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네. 나이가 78이거든요. 네. 이번 임기 마치면 80이니까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은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낸시 펠로시나 뭐 바락 오바마, 조 바이든 같은 명망가들이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미 민주당 고위층은 2016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이 나간다는 게 거의 결정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일반 국민들이 버니 샌더스를 원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버니 샌더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누군가를 정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글쎄. 좀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만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부질이네요. 어부질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형석 기자였습니다.